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1,000만 배럴가량을 감산할 거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장중에 30%가량 올려 세웠는데요. 이에 어제 미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사우디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감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가 전쟁의 향방은 다시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는 70만 건 감소로 예측치 10만 건 감소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4%로 늘어났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 출발은 했지만 다시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18% 하락,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지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은 오늘도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먼저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내일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저희 채널 고정하고 내일이나 이제 일요일에 대한 주말 계획 세우시면서 편안히 저희와 같이 이렇게 경제 흐름 같은 거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 차장님이 기다리던 금요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와 함께 불금 보내시고요. 주말 앞두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엔젤 트레이더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또 오늘 또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제 방송국이 아닌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를 잠시 뒤로 하시고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고 오늘 단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행복한 투자자 엔젤 트레이더님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계약의 전설이죠. 한계약으로 많은 수익 내시는 분이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선물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다시 26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2% 상승입니다. 2,52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5% 오름세입니다. 7,63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오일입니다. 5%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6.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05% 하락세입니다. 1,63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4% 하락세입니다. 1.081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준 차장님과 함께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그에 따른 영향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고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도 70만 명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수치였고 실업률도 4.4%로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원유 가격의 이제 상승이 조금 지수의 하락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도 같은 경우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우 높게 나왔지만 이제 뭐 감산에 대한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뭐 고용 부분은 완전 상쇄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나오는 지표나 이런 트럼프의 트윗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나온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고 트럼프의 이런 감사한 트윗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자료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조금 왜곡돼서 전해진 얘기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렇게 경제 지표들 발표 났고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네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0.13% 하락해서 21,38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09% 하락해서 2,52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1% 방금 상승해서 7,488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여기서도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지금 단타 거래나 수익 매매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70만 건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를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뭐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떨어지겠지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던 2조 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3,500억 달러 대출을 시작한다고 알렸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출을 미루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때문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정작 은행은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 우리 아직 들은 거 없어. 라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지금 부양책의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연준이 기업들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형 은행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까지 취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은행들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3,500억 달러 대출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4차 부양책의 핵심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문우신 장관도 4월 3일 오늘부터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고 대출 이자도 1%까지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P모건 같은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출 신청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은행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은행도 당연히 코로나 타격으로 현금 확보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저금리 기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4차 부양책이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은행 측과 정부 측이 잘 해결을 해서 중소기업을 좀 뒷받쳐 줄 만한 그런 해결책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실업 충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대공황과 금융위기 때보다 10배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주 동안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건데요. 앞으로 4월 말까지는 2천만 명까지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실직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은 금융위기 때 14만 명이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달에 80만 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4월 17일에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지난달만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33%가 증가했다고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실업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그럼 대출 상환이 늦어지고 이런 대출 상환이 늦어지게 되다 보면 금융업계, 은행들까지도 피해가 입는 이렇게 도미노 형식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대기업보다도 체력이 더 약하고 몸집도 작은 이 중소기업들은 대량 실업을 넘어서 줄도산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전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 매출이 90%나 급감했고 직원들도 일주일에 하루씩만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없이는 급여 지급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실업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표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제부터 유가가 난립니다. 트럼프 트위터 한마디에 어제 방송 중에 30% 양봉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승폭을 줄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유가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사우디와 감산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차원에서 공동 감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1,000에서 1,500만 배럴 감산은 너무나 전례 없는 역대급 감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규모로 감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생길 거라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하루에 3천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 1,5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해도 나머지 절반인 1,500만 배럴이 어쨌든 결국 공급 과잉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석유 전쟁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오늘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 회의를 갖는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죠.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초유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나 소식 때문에 오늘 또 크루드 오일 가격이 1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 빠져서 26.7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가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60달러 선 회복하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원유 파생 상품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만에 원유 관련 ETN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7조 원 이상 몰렸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증권사조차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당황해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도 원유 레버리지 ETN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투자 유입까지 당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원유 레버리지 ETN 상품은요, WTI 가격이 상승하면 2배의 수익률을 보고 반대로 WTI 가격이 하락하면 2배의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입니다. 어제는 유가가 폭등을 해서 투자자 매수가 더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원유 ETN 가격이 하루 만에 40%나 급등해서 실제 유가의 50% 이상 비싸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분들도 이 원유 파생 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요. 또 감산 합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요. 원유 파생 상품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죠.
네, 자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미국의 이 고용 불안과 관련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쓰나미를 겪고 있다 이런 소식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준 차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실업률, 오늘 발표된 3월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악화된 수치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또 3월 중순까지만 반영이 된 거라서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그런 충격은 아직 전체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해질 건데 그런데 또 전망에서는 2분기에 실업률이 10%까지 오를 거다. 뭐 이렇게 4월에 실업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고용 시장이 우려는 조금 달라서 좀 유동적이 이렇게 좀 탄력적이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지금은 사실 오늘 나온 수치로는 사실 시장에 그다지 큰 충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더 심각해진다면 그때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 그런 충격을 상쇄할 만한 어떤 호재가 있다면은 또 어제 이렇게 원유 감산 이런 좋은 호재가 있다면은 또 어떻게 상쇄될 뭐 그럴 건 있겠지만 네. 일단은 당연히 더 안 좋게 예상하는 게 맞고 그 예상이 그러니까 저희의 예상대로 더 악화될 걸로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겠죠, 더. 그리고 더 받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원유 이 감산이 어떻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진짜 저희한테 남는 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공포뿐이 안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공포는 이제 점점 확진자가 증가될수록 이제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될 거고 미국은 이제 막 그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렇게 점점 공포감은 심해지면서 실업률까지 계속 뭐 이제 뭐 진짜 뭐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도 약간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이제 경기 침체는 확정이 됐고 뭐 사상 최대의 뭐 유례 없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여기에 지표는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지표 역시 이제 미국은 사실 이렇게 그 격리 락다운이 이제 시작된 게 3월 그렇죠. 중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거의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4월 달은 분명히 뭐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악화될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어제도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나오고 확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유가 반등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악화되는 지표를 보면은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나 미국에서 실제로 트레이더를 하는 분들은 분명히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 큰 악재로밖에 작용할 수가 없고 분명히 주가는 전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사실 시장도 이번도 그렇고요. 뭐 예측은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또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더 전저점까지도 찍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P 500.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그렇게 좀 오히려 지금은 상방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2,51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NJ 트레이더님만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NJ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주간 실업보 보험 청구자 수가 사상 최대로 664만 8천 명이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저녁 우리 시간으로 지금 9시 30분에 발표한 미국 노동부 3월 비농업 부분도 신규 고용이 마이너스 70만을 지금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9월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9시 반 기점으로 보시면, 지금 9시 반 기점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시 반 기점으로 보면서,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시 반 이 시점입니다. 이 지점.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인데 상승 올라가는 힘이 가면서 자꾸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고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는 이제 상승의 힘은 다 봤다,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면 자 레드선이 보이시죠? 이 레드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자, 레드선 밑에 내려오면 오늘 이제 올라간 자리까지 지금 다시 다 내려오겠죠. 이 자리까지 아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한 2490까지도 엔젤은 내려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힘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막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승의 힘을, 하락의 힘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계를 다 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엔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9시 30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상승을 모두 다 되돌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2495선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일단 전략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엔젤 트레이더님 지금 저희가 매도 포지션 잡아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네, 지금 자리에 매도에 들어가셔도, 지금 엔젤이 지금 2,400까지 받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에 들어가셔도. 네. 지금 S&P 매도 체결하신 건가요? 지금 주문이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좀 약간 빠지는 그림인데, 체결이 아마 곧 될 겁니다. 네, 엔젤은 알겠습니다. 2503에 매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503에 매도를 걸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좀 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02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2400대까지도 볼 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후의 상황들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S&P가 2520선까지 찍고 다시 아래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매도세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 오늘 매수 주셨어요. 네, 저는 유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감산 기대감, 네. 이런 감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수도 이에 반응을 하면서 좀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어제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있잖아요. 네. 그 지표가 보면은 되게 큰 폭의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2조 정도 2조 달러 한 거 있잖아요. 1차 부양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보면은 이제 기존의 실업수당 청구 그 권리가 제외됐던 사람들이 요번에 그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비정규 프리랜서가 원래는 제외가 됐었는데 네. 이분들도 요번에 포함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신청한 게 또 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개월 동안 이 부양책에 따르면은 4개월 동안 한 주에 최대 $600 정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업수당 청구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시급 $15로 일주에 40시간 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급 $15에 40시간이면은 이거는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신규 실업수당 받는 게 낫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청구한 게 또 많은 수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표가 제가 예상보다 지표가 좋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표가 이렇게 약간씩 왜곡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지표 수치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상황은 안 좋은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냥 고용 시장이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600건이나 증가해서 저번에 뭐 이런 일에 없는 수치가 나왔어 막 이러실 네네. 필요는 없다는 거고 자세히 보면은 한 여기서 한 몇십만 빠지면서 한 3,400만 이 정도의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이 청구 건수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전보다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원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계속 유가 그 감산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따 유가 말씀드릴 때 네, 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래서 유가에 반응을 하면서 지수도 유가가 상승하는 한은 상승폭을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용 시장의 불안은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예측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오히려 조금 악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전에 없던 수치가 좀 유입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이 수치 자체에 겁을 먹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시고 그리고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간다면 지수도 덩달아서 좀 상승을 해줄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지수 선물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오일 상품 들어가기 전에 저희 외신센터에서 오일 관련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확인할게요. 네, IHS 마켓이 불안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유 시장을 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감산 합의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쭌 차장님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4월에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내려앉는다. 2분기에는 이 10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미 WTI나 다른 원유 가격이 너무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대규모 감산이 너무 늦었다라면서 이번 월요일에 이뤄지는 감산 합의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형식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WTI의 변동성 장세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는지 나와 있는데요.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좀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더니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올라서 3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달러까지 내려앉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20달러가 크게 빠지는 건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오일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브렌트유와 관련한 이런 소식들도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고요. 자, 저희는 오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P 500이 아까 엔젤 트레이더가 2,503선에서 매도를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 아까 매도 체결이 되셨죠? 네, 매도 체결돼 2504 매도 체결됐는데 저가가 지금 2495까지 400불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잠시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반등은 크게는 큰 힘은 없을 걸로 보이고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매도 체결 이후에 지금 2,495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하방으로 향하는 것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리자마자 정말 강하게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조금 되돌렸다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다시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2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볼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관망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만 혼자 매수를 들었는데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유가는 지금 진실 게임이 사실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진실인지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암흑 속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그죠 생산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은 사실 따라가 급등했는데. 또 거기에 또 파산에 대한 보호를 또 위한 준비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양쪽에 접촉하고 있다라고 또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좀 했었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EIA 원유 재고 발표가 크게 웃돌았는데도 유가는 하락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19.90을 지금 지지받고 지금 상승으로 그때부터 지금 상승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힘인데 정확하게 지금 지지받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좋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또 유가 상승의 분위기를 이끌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맞는데.
상방의 힘은 당분간 꺾기 힘든 것도 사실 맞는데 크게 지금 상승의 힘도 지금 거의 다 했다라고 엔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의 힘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밑으로 크게 빠질 자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의 힘도 없다. 그래서 엔젤은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관망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젤 트레이더님 관망 의견 주셨고, 일단 뭐 지금은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맞겠지만 이 상승의 에너지가 거의 다 했다. 그렇다고 또 밑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워낙에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위험한 시장에 매수를 든 앵커님의 의견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왜 매수를 드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당장의 매수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오펙 플러스의 뭐 회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물론 어제 조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 그동안의 하락에 비하면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저는 매수를 드렸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예상 Q&A가 있나 봐요. 준비를 항상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이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일단 지금은 사실 포지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네. 오늘 들어가서 오버나잇을 만약에 오버나잇은 절대 금물이고 절대 안 되죠. 주말 네.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가 무슨 트윗을 쓰고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뭐 합의 99%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 네. 또 급등하는 거고 뭐 사우디 이젠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 날리면은 뭐 또 급락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는 너무 지금 계속 이렇게 합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네. 들어가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일단 근데 합의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건 맞아요. 어제 트럼프의 그 트윗도 보니까 그냥 뭐 기대한다, 나는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네네. 거지. 그게 약간 이렇게 언론에 약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누구 무슨 IH 무슨 마켓에서 네네네. 10달러 갈 거라고 또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할 거면은 자기 포지션을 보여주고 나는 10달러 매도 걸었다 그러면서 뭘 하든지 아니면 10달러 안 갈 시 어떤 제재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10달러 갈 거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1,000만 건 갈 거다 막 이런 거 저 너무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일단 이렇게 합의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 일단 그 트럼프랑 그 미국 석유 이제 CEO들과도 이렇게 회담이 있을 거고 네. 거기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지금 또 그 철도 그 텍사스 철도 관리회죠. 거기서 이제 그 텍사스주 에너지 업체들의 이런 원유 감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노박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루트로 지금 막 감산이 막 계속 지금 협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어저께 뭐 이게 트럼프가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을 감산할 걸로 기대한다. 감산할지 모른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좀 그런 게 러시아가 지금 한 1,0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네. 오펙이 사우디 포함해서 한 3,000만 배럴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은 이제 4,000만 배럴인데 거기서 1,00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건 4분의 1인데 그 수치 그쵸. 자체가 너무 큰 비현실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우디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은 그거는 미국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분명히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자기들만으로 그만큼의 무슨 감산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그 회의에서도 그러니까 G20를 참여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공조 감산을 하면은 사우디도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사우디만 뭐 미국만 좋으라고 그렇게 감산할 리는 100%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미국 쪽에서도 감산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미국은 이렇게 국유화된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 저마다 개인 그쵸.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감산을 일단 뭐 또 그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장 단합을 또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감산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I 그 미국 석유협회에서는 감산을 자기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또 이런 네네.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업체들이 규모도 다르고 서로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도 다른데 규모에 따라서 너희는 얼마만큼 감산, 뭐 너희는 뭐 얼마만큼 감산 이렇게 정하면은 쟤네는 우리보다 크지만 쟤네는 뭐 기술력이 뭐 딸려서 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나오면서 서로 감산에 대해 자기들은 조금만 감산하려고 여러 가지 또 그걸 또 노리는 또
이기적인 또 그런 마음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산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하기도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이걸 합의한다고 쳐도 또 이제 사우디와 진짜 실질적인 감산은 조금 더 걸릴 거니까 이거는 조금 조급히 생각하실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감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서로 이 상황이 시급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산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유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유가는 상승할 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를 보면은요. 다우존스에서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요. 지금 뉴스인가? 네. 그리고 이 멕시코만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면 하루 평균에 200만 배럴의 감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아직 그 조금 자세한 이 내용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감산 얘기 자체를 원래 안 했던 나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감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미국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쵸.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을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결국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자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 대책을 서로 지금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감산은 제가 볼 때는 할 걸로 보여요. 예, 안 하면은 너무 지금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회사들이. 네. 네, 뭐 아직 이게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업계는 분명히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반대를 하겠죠.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5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드는 현재 16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그래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어떻게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요즘 참 시장이 자체가 참 재밌는 요소가 좀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러가 지금 미 달러가 상승을 하면 골드는 하락을 하는 우리 트레이더가 보통 쓰는 헤지를 많이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달러하고 골드가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지금 제2의 달러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골드가 매도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시세가 나오는 거는 지금 골드의 인기는 식을 수 없다. 식을 수 없을 정도로 달러와 지금 상맥을 지금 이루고 있는 점을 꼭 봐야 됩니다. 달러가 지금 또 100선 위로 또 올라왔는데 골드는 한동안 잠시 눌림은 있을 수 있으나 상승의 힘은 쉽게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골드 역시 지금 매수로 보고 있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빠졌다가도 다시 상승의 힘을 다시 시간상으로 보면 보통 이 하방의 힘이 들어오면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하방의 힘을 가야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딱 30분만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의 힘을 받아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저점은 못 깨면서 고점을 자꾸 이어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는 지금 매수로 보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매수로 보시는 게 아마 수익도 많이 내시고 지금 현재로서도 아마 매수로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지금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골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수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 저희 포지션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포지션은 조금 전에 엔젤이 S&P 500을 지금 매도 잡아서
우리 회원님과 같이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0불에 청산했습니다. 2495에 400불 수수료 빼고 400불 청산했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조금 늦었죠. 뭐 1460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1460에서 잡으시면 1640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한 지금 좀 손에 좀 보고 잡더라도 한 일치 정도에 매수 잡으시면 지금 바로 내려오네, 그죠? 자, 엔젤이 이야기는 이 자리입니다. 네, 지금 매수 체결됐습니다. 체결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힘을 좀 받아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1641에서 매수 지금 진입했습니다. 했고, 청산 자리는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크게 장기적으로는 안 보고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우리는 오버나이트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1643 정도에 청산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지금 골드 일단 체결을 하셨고요. 1640선에 체결을 하셨고 매수 체결 들어가서 1643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S&P 500 저희 방송 함께하면서 매도를 들어가셨습니다. 2503선에서 매도를 들어가셨고요. 2495에서 매도 수익 내고 청산하셨다는 점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 이렇게 한 개 가지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퓨처스온 엔젤 이렇게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 있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니까 1004번 입력하셔서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준 차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매도를 들었죠. 네. 그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측면에서 전에는 뭐 달러나 뭐 채권이 중심이었다면 한 2000년도부터는 이제 금이나 이런 실물 자산들도 조금씩 이제 보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금이나 이런 거를 매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만 해도 지금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한 400억 달러 정도의 금을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에서 요번에 4월 1일부로 금에 대한 매입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와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가가 너무 이렇게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길게 이 원유 가격 경쟁이 조금 길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이제 자금을 아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 매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거를 원유에 조금 네네. 전쟁을 조금 더 길게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걸로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금 매입을 갑자기 잠정 중단한 이게 꾸준히 계속 매입을 하던 거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입을 중단한 게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원유와 이런 코로나 여파도 물론 있겠죠.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실물 경기가 지금 좀 여파가 크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지원책이나 이런 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시작했다는 거는 사우디 측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다른 오펙 국가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도 물론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 매입을 중단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수요적인 측면이 지금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 해치 수요라든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어떤 수요 일부분이 조금 이제 조금 약해져 가니까 이거에 대한 상승분은 전과 다르게 정가는 조금 달리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전보다는 조금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는 상방을 보는 게 맞겠지만 이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자, 골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속보 전해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유로 보시기 전에 달러를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러 시장이 금융시장의 축소판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세계 각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안전자산 최고의 해지 수단인 달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영국, 이탈리아 같은 안 좋은 지표들을 보면 미 국채나 미
달러로 러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 지표도 언급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실업 대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아마도 이 자금이 모두 다 국채나 달러로 갔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또 유로화 흐름을 보시면 왜 달러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지도 확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54% 올라서 100.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화가 고점을 찍는 경우가 103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나 프랑 같은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CBA 역시 달러가 경기 역행적 통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를 거스른다는 거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달러가 올라가면서 반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심리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살펴보기 전에 달러와 관련돼서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고요. 오일과 관련돼서도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북미를 포함해서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산하는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 수준에서 하루에 최소 300만 배럴 이렇게 감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150만 배럴, 그리고 비사우디 걸프국은 150만 배럴 이렇게 줄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지금 뭐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확실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또 유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약세 보이고 있죠. 0.67% 하락하면서 현재는 1.08005선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주시죠. 네, 네, 그 전에 방금 또 골드 제가 스물티 2층 걸어놨는데 또 2층 더 완료됐습니다. 200불이죠. 유로화가 지금 엔화의 가치는 각각 지금 크게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요즘 봤을 때는 유로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달러는 지금 매수세 확대를 보이고 있고 또 유로는 약세지만 보합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하지만 크게 또 빠질 수 있는 자리 또한 아니기 때문에 엔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유로는 지금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8040에서 지금 다시 힘을 받아서 지금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를 빨리 1.07885죠. 이 자리를 깨고 빨리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못 깨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한 9시 한 50분경부터입니다. 9시 50분경부터 지금 약 2시간 동안 이 자리를 못 깨고 내려가니까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또 올라갈 자리도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위로는 지금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엔젤은 지금 관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지금 1.080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7885선 이탈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유로는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관망 의견을 좀 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달러가 지금 수요가 폭발한다 이거는 맨날 말씀드리니까 그쵸. 불안할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당연히 네. 몰린다. 그런데 이제 유로적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22에서 지금 3월부터 7,500억 유로 정도의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팬데믹 이멀전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이제 국채를 계속 사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괜찮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조금은 더 많이 내는데 결국 혜택은 이렇게 이게 영국이 브렉시트가 나온 게 결국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보조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다 받아가고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나 지금 계속 국채 매입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이탈리아 쪽은 결국 뭐 이렇게 뭐 IMF나 이런 쪽에 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이렇게 정치적인 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렉시트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이탈리아도 이런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이런 예측이 나오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탈리아가 너무 지금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뒤로 스페인이 바로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하필 또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안 좋은 나라다 보니까 네. 유로 쪽에 대한 지금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유로 통화는 지금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또 달러 쪽이 상대적으로 또 더 세지니까 약간 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매도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 지역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또 스위스가 환자가 2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는 준 차장님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금요일 이 시간 꽉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